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젊을 땐 뜨겁게 부딪히고도 돌아서면 잊히더니 나이 들어 다시 만나는 인연은 말 한마디에도 오래 마음이 남더군요. 내가 그걸 쉰둘에야 알았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3년째 되던 해 초겨울이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한동안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회사 다니고 밥 대충 챙겨 먹고 주말이면 딸아이 집에 반찬 갖다 주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좀 덜 허전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밤 10시만 넘으면 결국 자기 마음하고 마주 앉게 되더군요. 나는 천안 외곽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았습니다. 거실 창문 앞에 오래된 화분 하나가 있었는데 안에 살아있을 땐 늘 꽃이 피어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난 뒤로는 이상하게 뭘 심어도 오래 못 가더군요. 그날도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들어와 코트를 벗는데 괜히 집이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엔 김치하고 멸치볶음뿐. 라면 물 올려놓고 멍하니 TV만 틀어놨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혹시 강태욱 씨 맞으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누구시죠? 나 서윤이요. 순간 라면 물 끓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윤희. 28 봄이었나. 내가 처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 결국 헤어졌지만 이상하게 평생 한 번도 잊힌 적 없는 사람. 나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태욱 씨? 윤희 씨.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이상하게 목이 매더군요. 그날 우리는 별말 안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은 어떤지,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지. 딱 그 정도. 근데 참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귀에 그 사람 목소리가 남아있더군요. 마치 오래 잠든 방 안에 누가 조용히 창문 하나 열어놓고 간 것처럼. 라면은 불어 있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희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근처 지나가는데 커피 한잔 할래요? 나는 괜히 시계를 봤습니다. 퇴근까지 1시간 남아 있었는데 마음은 벌써 밖으로 나가 있더군요. 천안역 근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윤희는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짧던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웃을 때 눈가엔 잔주름이 생겼더군요. 근데 사람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는 거. 창가에 앉아 찻잔 만지는 모습을 보는데 28 그 봄날이 잠깐 겹쳐 보였습니다. 많이 늙었죠?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시간이 지나 있었네. 그 말에 윤희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욱 씨 아내분 얘기 들었어요. 누가 말했나 보네. 동창 모임에서. 나는 괜히 물컵만 만졌습니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오래 힘들었겠어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위로 같기도 하고 늦은 사과 같기도 하고. 나는 괜히 웃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근데 윤희는 내 눈을 오래 보더군요. 사람은요. 진짜 힘든 시간을 지나면 괜찮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걸 윤희는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우린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윤희는 남편과 오래전에 별거했고 몇 년 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고 혼자 산다더군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싫더라. 윤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만 봤습니다. 그 말이 너무 내 이야기 같아서. 헤어질 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람이 꽤 차가웠습니다. 윤희가 목도리를 고쳐 매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젊을 때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바로 대답 못했습니다. 그때 우린 서로 좋아했지만 끝내 결혼 못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윤희 집은 반대가 심했거든요. 윤희 아버지는 내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시키기 싫네. 그 말 들은 날 나는 돌아서서 다시는 연락 안 했습니다. 자존심이었는지 사랑이 부족했던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윤희가 차 문을 열다 말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한 번만 더 붙잡아 주지.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붙잡지 못했던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오래 따라다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윤희차가 떠난 뒤에도 나는 한참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혼자 들어가던 집 현관문이 전처럼 무겁지 않게 느껴진 건 그 뒤로 윤희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 의미 없었습니다. 점심 한 끼 먹고 시장 같이 돌고 가끔 병원 다녀오는 길에 차 한 잔 마시는 정도.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느립니다. 젊을 땐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이 요란하게 움직였는데 50 넘은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천천히 스며듭니다. 겨울 저녁 국물처럼. 어느 날은 윤희가 우리 집 앞까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김치 좀 했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 나는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혼자 사는 남자들 다 그렇게 말해. 윤희는 익숙한 사람처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안에 다시 사람 온기가 도는 느낌. 싱크대 앞에 서서 반찬통 정리하는 모습이 참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린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가운데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TV에서는 오래된 가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요. 윤희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우리 꼭 오래 산 부부 같다. 그 말에 나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부부. 그 단어 하나가 괜히 가슴을 건드리더군요. 나는 일부러 웃으며 넘겼습니다. 싸우지도 않는데 무슨. 원래 무서운 부부는 조용해. 윤희가 그렇게 말하며 웃는데 그 순간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 큰일 났다.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겨울비 내리는 어느 오후 카페에서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사랑보다 눈치가 더 무섭네. 그 말이 참 서글펐습니다. 젊을 땐 돈이 없어서 헤어졌고 늙어서는 사정이 많아서 망설이게 되는구나. 나는 그날 윤희 손끝을 처음 봤습니다. 컵 잡고 있는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더군요. 손 왜 그래? 류머티즘 조금 있어. 병원 다녀. 그냥 참을만 해. 참을만 하다는 말. 그 세대 사람들은 아픈 것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히 화가 났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윤희가 웃었습니다. 누가 걱정해주는 사람 있는 줄 알겠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카페 문 열리는 소리에 윤희 얼굴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거든요. 키 큰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쪽을 보더니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윤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윤희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윤희 전 남편이라는 걸. 남자는 우리 테이블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소개 안 해줘? 윤희가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 친구야. 예전 친구. 그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들리던지. 남자는 내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희 씨 전 남편입니다. 나는 따라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 눈빛이 꼭 인사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하러 온 사람 같았지요. 윤희 씨 전화 안 받길래 걱정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병원 문제 때문에. 윤희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한참 나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얘기 중이셨는데 방해했네요. 그리고는 윤희에게 우산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자주 봐?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끔. 그 짧은 망설임이 오래 남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오히려 나이 들어 하는 질투는 더 조용하고 더 깊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못합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며칠 동안 일부러 연락을 안 했습니다. 괜히 마음 정리 좀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멀어지려고 하면 더 생각납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윤희가 좋아하던 붕어빵 가게가 보이고 마트 가면 늘 사던 두부가 눈에 들어오고 혼자 밥 먹다가도 자꾸 맞은편 빈자리를 보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나오는데 눈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려는데 누가 멀리서 나를 불렀습니다. 태욱 씨, 윤희였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들고 서 있었지요. 여길 어떻게? 전화 안 받잖아. 윤희 숨이 조금 차 있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에 내려앉고 있었지요. 혹시 나 때문에 마음 닫았나 해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한숨처럼 물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좋아해? 윤희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아직? 윤희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끝난 관계도 책임은 남아.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윤희 전 남편은 사업 실패 뒤 많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도 윤희가 일부 도와주고 있다더군요. 미련은 없어. 윤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외면하면 내가 너무 못된 사람 같아서. 나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윤희다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젊을 때도 그랬거든요. 자기 힘들어도 남 먼저 챙기던 사람. 그때 윤희가 내 코트 소매를 아주 살짝 잡았습니다. 우리 너무 늦게 다시 만난 걸까? 나는 윤희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젊은 날의 예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조금 지쳐 있었고 웃으면 주름도 깊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 얼굴이 참 좋았습니다. 오래 참고 살아낸 사람 얼굴 같아서.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는 거지. 윤희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윤희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잠깐. 금방 놓을 것처럼 조심스럽게.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오래 살게 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윤희 집에 갔습니다. 장 봐주고 병원 같이 가고 전구 갈아주고 별거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함께 김장속 만들다가 허리 아프다고 같이 웃고 밤늦게 귤 까먹으며 TV 보는 시간. 그 평범함이 사람을 살게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때 윤희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넣어도 답이 없더군요.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윤희 빌라로 갔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 계단 벽에는 습기 자국이 가득했고 복도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지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태욱 씨? 왜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그때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윤희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신발도 못 벗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이었습니다. 작고 마른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윤희가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바로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고 말이 어눌했지요. 119불러요. 나는 이미 전화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나는 노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노인 머리를 받치며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의 단단함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윤희는 복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조금 내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몇 초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몇 초가 참 오래 남더군요. 며칠 뒤 딸 민정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 윤희 씨 만나는 거지? 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아빠, 그분 이혼한 분이라며. 솔직히 불안해. 나는 그 말에 조금 화가 났습니다. 뭐가? 재산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결국 이 얘기구나.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너 지금 아빠 돈 걱정하는 거냐? 민정이 얼굴이 금방 붉어졌습니다. 그런 뜻 아니야. 아빠 또 상처받을까봐 그렇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화를 낼 수가 없더군요. 민정이도 두려운 거였습니다. 엄마 잃은 뒤 겨우 버티는 아빠가 또 무너질까봐. 나는 소파에 기대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응. 사람이 나이 들면 안 외로울 것 같지? 민정이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외롭다. 그 말 뒤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누군가랑 밥 먹고 싶고 하루 얘기 좀 하고 싶어. 민정이가 결국 울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말에서 더 못 있더군요. 나는 천천히 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게 돼도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한 미안함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눈 오는 밤 윤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윤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뒤 윤희 표정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직감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그 사람이 쓰러졌대. 전 남편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희고 차가웠고 새벽 공기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지요. 윤희는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발견이 늦었다면 위험했을 거라더군요. 윤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전화 안 받았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 씨 책임 아니야. 그래도 사람이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끝나도 연민은 남는다는 걸. 특히 오래 함께 산 사람은 더 그렇다는 걸. 나는 복도 끝 자판기로 갔습니다. 캔커피 2개를 뽑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멀리서 윤희가 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나는 그 앞까지 갔다가 멈췄습니다. 나는 결국 윤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걸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형이었습니다. 사뭇 험악한 표정이었지요. 윤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야, 서윤희.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윤희 몸이 굳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병원도 안 챙기고 어머니도 요양원 안 보내고 끌어안고 있더니 결국 이 꼴이 나는 거 아니야? 새벽 응급실 복도에 그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윤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캔커피를 내려놓고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요. 형이 나를 봤습니다. 누구야? 강태욱입니다. 윤희 씨 친구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윤희 씨가 전화 받지 않았으면 그분 발견이 더 늦었을 겁니다. 그걸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형이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뒤에도 어머니 직접 모시고 병원비 대고 버텨온 사람한테 오늘 밤 이런 말 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형은 뭔가 말하려다 결국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윤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윤희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윤희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윤희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욱 씨. 응. 왜 안 가고 있어?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두고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윤희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윤희는 많이 홀가분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 뒤에 오는 공허함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린 서산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 겨울 바다는 사람도 적고 조용했습니다. 회 한 접시 시켜놓고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윤희가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어릴 때는 바다만 보면 서울 가고 싶었어. 왜? 멀리 가면 인생 달라질 줄 알았거든.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졌어? 윤희가 대답 대신 소주잔만 만졌습니다. 결국 사람 사는 건 비슷하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윤희가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고개가 자꾸 창문 쪽으로 기울어지더군요. 나는 신호 대기 중에 조심히 손으로 머리받침을 해줬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 이제 혼자 울게 두고 싶지 않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민정이가 또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손주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또 그 얘기구나. 그런데 민정이는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잠깐만요. 민정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응급실 복도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찍어서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새벽 응급실에서 내가 그 형에게 맞서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지요. 이거 아빠 맞지? 나는 말을 못했습니다. 윤희 씨 지인이 올린 거래. 나한테 연락이 왔어. 민정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어? 새벽 내내.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한테 재산 얘기 꺼낸 거. 진짜 미안해. 민정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인 거 몰랐어. 내가 너무. 나는 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정이도 엄마가 그리웠을 겁니다. 아빠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을 겁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민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빠. 응. 윤희 씨한테 잘해줘. 그 말에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 오는 밤이었습니다. 윤희 어머니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린 차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히터가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렀습니다. 윤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 겁나. 뭐가? 행복해지는 거. 나는 윤희를 돌아봤습니다. 행복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겼거든.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해? 윤희가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 그 조금이라는 말. 얼마나 오래 아끼고 참아온 사람이 하는 말인지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핸들에서 한 손을 떼어 윤희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윤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또 누군가는 늙어서 무슨 연애냐고. 하지만 막상 밤이 되면요. 아픈 허리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무와도 하루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적막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걱정도 남아있고 전 남편의 그림자도 완전히 거치지 않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것들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곁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니더군요. 초겨울에도 눈 속에서도 이렇게 아주 조용히 피어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어서야 찾아온 이 인연, 두 사람이 계속 함께해도 괜찮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들으실 때는 태욱이 윤희 손을 처음 잡던 그 주차장 장면의 의미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